한국에서 제일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중국의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가 한국 시장에서 목격한 장면 때문에 얼어붙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인들은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중국의 사업가가 한국 시장에서 충격에 빠진 이유가 뭘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리웨이밍입니다. 상하이에서 용해시장이라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이어온 가업이죠. 연 매출이 300억 위안 정도 되는 큰 시장입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1위안이라도 손해보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아들 리하오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어요. 한국에서 유학 중인데 한국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그것도 한국 사람과 말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중국보다 작은 나라에서 뭘 배우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더군다나 결혼까지 하겠다니요. 당장 한국에서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장사하는지 보시면 생각이 바뀔 거라고 말하더군요. 한국의 시장 문화가 정말 대단하다면서 직접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도전장이었어요. 제가 평생 장사를 해왔는데 한국 애송이들한테 장사를 배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아들이 얼마나 착각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려고 말이죠.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용해시장에는 하루에 수만 명이 드나들어요. CCTV만 해도 몇백 대가 설치되어 있고 보안 요원들이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1위안이라도 분실되면 바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작은 시장에서 뭘 배우겠다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되었어요. 아들이 한국 생활에 완전히 물들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데려와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아들과 그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박소영이라고 하더군요. 첫인상부터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너무 당당해 보였거든요. 중국 사람도 아닌데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박소영이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3일만 한국 방식으로 장사를 해보시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장사하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완전히 우습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생 장사를 해왔는데 한국 애한테서 뭘 배우겠어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 체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고 말했어요. 한국식 장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직접 보여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장사하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완전히 우습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생 장사를 해왔는데 한국 애한테서 뭘 배우겠어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 체면이 있었죠.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식 장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직접 보여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박소영이 저를 광장시장이라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전통시장이라고 하더군요.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시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용해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김밥집 할머니였습니다. 손님이 김밥을 사고 돈을 내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나중에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현금만 받으신다면서 말이죠. 중국 같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돈도 안 받고 물건을 먼저 주다니요. 더 놀라운 건 덤 문화였어요. 김밥 한 줄 사는 손님한테 할머니가 하나 더 주시는 거였습니다. 아이고, 이거 하나 더 드릴게요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었어요.
왜 공짜로 주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할머니가 잠깐 화장실에 가신다면서 자리를 비우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손님이 와서 혼자 김밥을 집어가고 돈을 통에 넣고 거스름돈까지 알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박소영이 제 표정을 보더니 웃으면서 설명해줬어요. 여기선 훔쳐가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신뢰가 최고의 보안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사람이 감시하는 눈이 없으면 어떻게 정직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운영하는 시장과 비교해보니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저희 시장에는 CCTV가 몇백 대나 있고 보안 요원들이 24시간 순찰을 돕니다. 그런데도 도난 사고가 심심찮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긴 보안 카메라도 별로 없고 경비원도 안 보이는데 사람들이 정직하게 계산한다니요. 처음엔 연출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중국 사람이라서 일부러 보여주는 쇼라고 말이죠. 하지만 하루 종일 관찰해봐도 정말 그랬습니다. 손님들이 스스로 계산하고 할머니는 전혀 의심하지 않으시더군요. 심지어 외상으로 먹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할머니한테 돈을 안 가져왔다고 하니까 내일 갖다 드리겠다고 하면서 그냥 가더군요. 할머니도 괜찮다고 하시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장사해서 어떻게 돈을 버는 건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완전히 비효율적이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웃으면서 장사하고 계셨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박소영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소영이 정말 과감한 제안을 했어요. 아저씨가 직접 3일 동안 한국 방식으로 장사를 해보시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정말 믿을 만한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왜 한국 시장에서 장사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더군다나 김밥이라는 걸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말이죠. 하지만 박소영이 계속 설득했습니다. 중국 방식이 정말 좋다면 한국에서도 통할 거라고 말하면서요. 아들 리하오도 저를 부추겼어요. 아버지가 정말 장사를 잘하신다면 어디서든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이건 완전히 저를 자극하는 말이었습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상하이 최대 시장 회장이 한국 시장에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승부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광장시장에 있는 작은 김밥집에서 3일 동안 장사를 해보기로 한 거죠. 김밥집 할머니가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중국 사람이 김밥 만드는 걸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재미있겠다고 하시더군요. 다음 날 아침부터 할머니한테 김밥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밥을 너무 많이 넣으면 터지고 적게 넣으면 밋밋하더군요. 김을 굽는 것도 은근히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처음 치고는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드디어 제 방식대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정확한 계산이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계산기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영수증도 꼼꼼히 써서 드렸습니다. 중국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말이죠.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손님들이 신기해 하더군요. 김밥집에서 영수증을 주는 건 처음 본다고 하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영수증을 받고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박소영이 저한테 조언했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말고 한국 방식을 조금 따라해보라고 하더군요. 덤도 주고 외상도 받아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절대 장사할 수 없다고 말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딱딱하게 장사를 하니까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더군요. 옆 가게 할머니는 웃으면서 장사하시는데 제 가게만 썰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제 방식을 바꾸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아침에 할머니가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어요.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말고 손님들과 정을 나누라고 하시더군요. 장사는 물건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파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장사는 물건을 팔고 돈을 받는 게 전부 아닌가요? 하지만 할머니가 계속 설명해 주셨습니다. 손님이 기분 좋아야 다시 온다고 하시면서 덤도 주고 웃으면서 대하라고 하시더군요. 둘째 날에는 조금 다르게 해봤습니다. 할머니가 하시던 방식을 조금씩 따라해보기 시작한 거죠. 손님이 김밥을 사면 하나씩 더 드렸어요. 처음엔 정말 아까웠습니다. 공짜로 주는 게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 말씀을 들어보기로 했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덤을 받은 손님들이 더 많이 사더군요. 김밥 한 줄만 사려던 분이 두 줄을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오겠다고 말하면서 가셨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어요. 손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득이 되고 있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손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덤을 드리니까 손님들도 기분 좋아하시더군요. 아저씨 고맙다고 하시면서 내일도 올게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은 중국에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정말 과감한 도전을 해봤어요. 할머니처럼 외상을 받아보기로 한 거였습니다. 단골 손님이 와서 돈을 안 가져왔다고 하더군요. 내일 갖다 드리겠다고 하시면서 죄송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고민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돈도 안 받고 물건을 준다니요. 하지만 할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10년 넘게 오시는 단골이라고 하면서 한 번도 안 갚으신 적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외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말 떨리는 마음이었어요. 그분이 정말 돈을 갖다 주실지 확신이 안 섰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실험이니까 한번 해보자 싶었어요. 다음 날 정말 그분이 오셨습니다. 어제 외상값을 갖고 오신 거죠. 그것도 미안하다면서 과자까지 사다 주시더군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중국 같으면 외상 떼먹고 안 오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거스름돈을 많이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손님이 다시 와서 돈을 돌려주시는 거였어요. 실수하셨다면서 정확히 계산해서 갖고 오신 거죠. 또 다른 날에는 제가 자리를 잠깐 비운 적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동안이었는데 돌아와 보니 돈통에 돈이 들어있더군요. 손님이 혼자서 계산하고 가신 거였어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직한 건지 말이죠. 중국 같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당연한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장밍후라는 중국 사람이었어요. 한국에 산 지 10년이 넘었다고 하면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장밍후는 처음부터 비판적이었어요. 웨이밍 씨, 진짜 한국살이에 물들었네요 라고 말하더군요. 한국 사람들 그거 다 쇼라면서 속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한국에 오래 살아서 잘 안다면서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장밍후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제가 며칠 경험한 걸로 한국을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들은 분명 진짜였거든요. 장밍후가 계속 말했어요. 형이 중국인이라서 일부러 잘해주는 거라고 하더군요. 장사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서 냉정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큰 손해본다고 경고했어요. 그런데 김밥집 할머니가 장밍후를 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저한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3년을 살았지만 마음은 한 번도 연 적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항상 의심하고 경계한다면서요. 할머니 말씀을 듣고 보니 장밍후와 제가 똑같았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제 모습이 바로 장밍후였습니다. 모든 걸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사이에 제가 많이 변한 것 같았어요.
장밍후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직하다는 건 착각이라고 하면서 증명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직접 실험해보겠다면서 김밥을 하나 사갔어요. 분명 문제가 생길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어요. 장밍후가 일부러 까다롭게 굴어도 할머니는 친절하게 대해주셨거든요. 심지어 덤까지 주시면서 맛있게 드시라고 하셨습니다. 장밍후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날 밤 장밍후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장밍후도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몇 번의 경험으로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요. 어쩌면 맞는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어요. 정말 과학적으로 실험해보자고 말입니다. 의심 많은 저와 장밍후가 직접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정말 신뢰할 만한지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 실험은 거스름돈 테스트였습니다. 일부러 큰 돈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을 때 제가 모르는 척 했어요. 상인이 바빠서 실수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든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상인들이 정확하게 거슬러졌습니다. 두 번째는 물건값을 일부러 적게 주는 실험이었어요. 복잡한 계산을 시켜서 상인이 실수할 만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상인들이 제가 돈을 덜 줬다고 알려주더군요. 세 번째는 외국인 차별 테스트였습니다. 제가 중국 사람이라고 바가지를 씌우는지 확인해 봤어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한국 음식도 추천해 주시더군요. 네 번째는 가장 과감한 실험이었어요. 지갑을 일부러 김밥집 테이블에 놓고 나갔습니다. 정말 아무도 안 가져가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거든요. 30분 후에 돌아와 보니 지갑이 그대로 있었어요. 할머니가 잘 보관해주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계산대에 돈을 많이 놓고 자리를 비워봤어요. 손님들이 정말 정직하게 계산하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모든 손님이 정확히 계산하고 갔습니다. 심지어 거스름돈까지 정확히 가져갔어요. 장밍후도 이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했지만 계속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할 말이 없어진 거죠. 자기도 한국에 오래 살았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할머니가 저희한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다 양심이 있다고 하시면서 믿어주면 보답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순진한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경험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실험을 하는 동안 제 마음도 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한국 사람들을 의심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제가 부끄러워지더군요. 왜 이렇게 의심부터 했을까 싶었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중국에서 해온 장사가 과연 옳은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CCTV로 감시하고 의심하는 게 정말 필요한 일일까 싶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장사는 사람 마음을 사는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어렸을 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아들 리하오와 박소영도 제 변화를 느꼈나 봐요. 아버지가 많이 달라지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면서 말이에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소영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박소영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제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바뀌었다고 답했어요. 처음엔 한국을 무시했는데 이제는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장밍후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그동안 너무 닫혀 있었던 것 같다고 하더군요. 한국에 10년을 살면서도 정작 한국 사람들의 마음은 몰랐다면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김밥집 할머니도 저희 변화를 기뻐하셨어요. 처음엔 중국 사람들이 참 까다롭다고 생각하셨는데 알고 보니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시더군요.
며칠 사이에 정이 많이 들었다면서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하나 더 있었어요.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방식과 한국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틀린 건 아니더군요. 각각의 장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마지막 날 할머니가 저한테 선물을 주셨습니다. 직접 만드신 김치였어요. 중국에 가서도 한국을 잊지 말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이렇게 정을 주고받을 수 있다니요. 공항에 갈 때도 할머니가 배웅 나오셨어요. 또 한국에 오라고 하시면서 그때는 김밥 말고 다른 음식도 가르쳐 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게 언제였나 싶었거든요. 중국에 돌아와서 제가 한 첫 번째 일은 바이두에 글을 쓰는 것이었어요. 한국 시장에서 배운 신뢰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제목은 한국 할머니가 가르쳐준 장사의 진짜 비밀이었어요. 글을 올리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섰어요.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대부분 신기하다는 반응이었지만 일부는 의심스럽다는 반응도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CCTV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동방위성TV와 상하이TV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제 이야기가 중국 전역에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인터뷰에서 제가 한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나 봐요. 우리가 매일 계산하는 리스크는 사실 불신에서 시작된 것 아닐까요? 라고 말했거든요. 신뢰가 오히려 가장 경제적인 시스템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웨이보에서도 제 이야기가 핫토픽이 되었어요. 한국식 신뢰 경영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중국 상인들 사이에서 정경영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건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베이징의 한 시장에서 신뢰 계산대를 도입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상하이에서도 몇몇 상점들이 덤 문화를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저희 용해시장에서도 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일부 구역에서 시범적으로 신뢰 기반 시스템을 도입한 거예요. 처음엔 직원들이 반대했지만 결과가 좋아지자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가장 보람된 건 아들 리하오의 반응이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많이 변하셨다면서 자랑스럽다고 하더군요. 박소영과의 결혼도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며느리가 기대된다고 말했어요. 몇 달 후에는 한국 정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중 경제 교류 행사에서 강연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중국 기업인들에게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지금도 가끔 그 김밥집 할머니 생각이 납니다. 며칠 사이에 제 인생을 바꿔놓으신 분이거든요. 한국에 갈 때마다 꼭 들르고 있어요. 할머니도 저를 보시면 정말 반가워하십니다. 이제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한국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게 된 리웨이밍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